저출산의 학령 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아파트 단지를 낀 신설 학교에는 학생이 넘쳐 증축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주를 앞둔 원주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건물주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공사 기간 2년 넘게 참아온 만큼 제대로 보상하라며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비행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보상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상은 적고 규제만 늘어난다며 아예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이후 15일 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원주를 비롯한 영서 전역에 한파특보가 예정된 가운데 한낮에도 영하권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창 영하 3.4도, 원주 영하 3.1도, 횡성 영하 2.2도, 영월 영하 2.1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밤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16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전까지는 추위가 계속되겠다며 시설 동파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학령 인구가 크게 줄면서 썰렁한 초등학교 풍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신규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일부 학교에만 학생들이 몰리는 몰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교 125년이 넘은 원주 초등학교. 최규하 대통령, 무위당 장일순 등 걸출한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지만 올해 신입생은 30명뿐 2개 학급을 겨우 채웠습니다. 낡은 학교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대대적인 외관 개선과 특별실 설치, 현대화 사업 등을 벌였지만 신입생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학급 수에 대해서 나오는 예산도 있고 학생 수에 대해서 나오는 예산도 또 있어요. 그 예산도 일단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학급 수가 줄어들다 보면은 선생님 숫자도 줄어들겠죠. 원주 지역 50개 공립초등학교 가운데 올해 신입생이 50명이 안 되는 학교는 무려 30곳에 달합니다. 반면 신규 택지와 아파트 건설 등이 집중된 지역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 도시가 조성된 지정면은 섬강초와 샘마루초 2곳에 500명 넘는 학생이 몰렸습니다. 학교당 신입생 규모가 200명을 넘겨 한 학년에 10개 학급을 꾸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도심 지역은 물론 원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단구동 학교도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비교적 신규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혁신도시와 무실동에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는 공간이 남아돌고 신생학교는 증축을 해야 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한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줄어들어서 적정한 이런 규모의 운영이 좀 어렵게 된다면 이 좋은 학교가 이제 없어질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도내 초등학생 수는 올해 72,300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신규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신설학교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학생 수 빈익빈 부익부의 폐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입주를 앞둔 원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의 건물주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과 위험을 2년 넘게 감수하면서 건설사와 보상 협의를 해왔는데 준공 시점이 다 되자 건설사가 발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준공을 앞둔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의 건물주들이 화가 났습니다.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2년 넘게 노출됐는데 건설사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시던 그 민원 담당자분들은 우리하고 약속을 많이 했어요. 전체 피해 보상도 해주겠다, 건물화재도 해주겠다. 민원 담당자가 자리 바꿈을 하고 나니까 새로 오신 분께서는 전임자한테 업무 승계를 전혀 받지 않아 갖고 아무것도 모른다. 건설사 입장은 다릅니다. 대부분 원룸 임대업자인 주민들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했고
개별 건물주들과 합의해서 영업손실 보상에 정신 피해 보상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지급한 돈은 6억여 원, 건물은 40채, 원룸은 300채 정도니까 2년 동안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원룸 하나에 200만 원, 월세론 9만 원 정도를 보상하긴 했습니다. 합의해서 2년간 공시 보상을 해줬습니다. 안 해준 게 아니고 해줬어요. 저희 직원들이 숙소도 우리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원룸 시세를 감안하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생활 불편에 대한 보상은 아예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영업 손실만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면 인근 아파트 단지에 세대당 100만 원이 넘는 보상을 한 건 뭐냐는 겁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지난 2년 동안 마치 보상을 해줄 것처럼 사실상 자신들을 속여왔다며 준공을 지연시키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입주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자칫 엉뚱한 입주 예정자들에게 불똥이 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112명이 확진되면서 16일 만에 다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가 32명, 화천 10명, 강릉과 횡성, 동해, 철원에서 각각 6명 등으로 1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건 지난달 26일 이후 16일 만에 처음입니다. 강원도의 병상 가동률은 전담병상 36.6%, 생활치료센터 35.4%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평준화고등학교 신입생 추천 배정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배정 대상자와 학생 지망을 반영한 1단계 배정 비율은 원주의 경우 77.5%로 강릉 80.6%보다는 낮았지만 춘천 70.6%보다는 높았습니다. 배정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4시 도교육청이나 원주, 강릉, 춘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전기와 후기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2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모집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때문에 군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방부가 보상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도 10개 시군 주민들을 상대로 이번 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보상금은 적은데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 아예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읍에 위치한 안대리 헬기 부대. 활주로와 헬기 이동 경로를 따라 아파트 2곳을 포함해 1000여 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군 사격장도 있어 밤낮으로 소음이 계속됩니다. 언제 쏜다는 그 얘기가 없잖아요. 갑자기 딱 쏘게 되면 고목탄 같은 거 쏘게 되면 아주 소음이 대단하다고요. 이렇게 군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은 매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으로 군소음법 시행 이후 14개월치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일단 보상금을 신청하겠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소음이 안 들리는 방법이겠죠. 보상금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2011년 이후 전입자는 보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989년 이후 전입자는 30%가 감액됩니다.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한 달에 15일 이상 사격이 진행돼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격 일수가 7일보다 적으면 월 보상금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포사격장이 있는 양구 해안면 주민들은 아예 보상금을 다 같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쏘면은 0원. 한 달에 7일 쓰면 3분의 1. 그럼 이 날짜로 따지고 본다면 한 달에 1,000원도 안 될 수가 있고 뭐 망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소음 피해가 심한 일종 구역은 건축물을 새로 짓게 되면 방음 시설을 자비로 설치하도록 규제가 생겨 오히려 손해라는 반응입니다. 이 밖에 소음 피해를 보는 학교에 대한 방음 대책이나 보상금에 대한 물가 상승률 반영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소음법 시행 이후 불과 1년 2개월 동안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만 해도 8개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경찰청이 3월과 6월에 잇따라 치러질 전국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운영된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18개 팀 180명에서 20개 팀 149명으로 늘리고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해 집중 단속합니다. 또 사이버 선거 사범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횡성 군수선거의 대진표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오는 19일 후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 후보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횡성 군수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신상 군수의 출마가 일찌감치 확정된 가운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기업 전 강원도의원, 박두희 전 횡성 부군수, 김명기 횡성군 당협 부위원장, 함종국 도의원 등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창군이 평화올림픽의 유산, 발왕산 평창평화봉 숲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1월 동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공동 산림 사업을 체결하고 1548m 발왕산 정상에 평창평화봉 기념전망대 설치와 숲길 7.2km를 평창평화길로 지정 고시하는 등 평화올림픽 기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평창군은 9억 5천만 원을 들여 안전전망대와 기념비 설치를 비롯해 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도 갖췄습니다. 또 올해 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의 숲길 조성도 오는 6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오는 5월까지 원주시청 노조와 함께 7급 이하 전 부서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회 간담회를 엽니다. 이 간담회는 원주시와 노조 측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인사 운영 제도 전반을 공유하고 조직 문화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단구동과 반곡 관설동을 시작으로 매주 2부서씩 열립니다. 지난달 강릉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권성동 국회의원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측은 지난달 11일 밤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이 기부행위 제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달 초 사건이 경찰에 이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민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권성동 의원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강릉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경찰은 성희롱 발언 논란은 현장 출동 종결 사안이라며 방역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수사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 내 공공시설에 대체 의사소통 글자판을 보급하는 동시에 내부 시설에도 대체 소통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꿨습니다. 복지관은 지난달까지 안내실과 상담실에 복지관 식권 구매, 비상약 요청, 보장구 대여 등 주요 문의가 편리하도록 대체 소통 글자판을 설치하고 내부 간판도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원주 장애인복지관은 읍면동 사무소와 경찰 지구대, 백신 접종 기관, 장애인 체육 카페에 이어 식당과 약국 등으로 대체 의사소통 글자판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동학대 사망 원인 프로파일링 등 법의학부 연구에 참여할 연구진 13명을 모집합니다. 아동학대 사망 원인 규명과 변사자 신원 확인, 법의학 감정, 범죄 심리 연구에 참여할 연구원 3명과 보조원 10명입니다. 법공학부 소속 교통과에서도 교통사고를 분석할 연구 보조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장기 요양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족 상담이 부양 부담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가족 상담을 받은 수발가족 2,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양 부담은 프로그램 제공 전 25.8점에서 19.8점으로 우울감은 11.7점에서 8.2점으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는 개별 활동과 집단 활동 등 15주간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춘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